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마야에서 창을 만드는 법을 배우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만들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학생들 중에서 윈도우를 만드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윈도우 하면 여러분들 그냥 흔하게 생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윈도우가 이렇게 해서 사각형 4개 올려놓지 않겠냐, 더 하더라도 좀 이렇게 4개 올려놓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각형 안에는 몇 번의 이렇게 굴곡이 있다던가, 그런 홈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잘 표현하지 않으면 그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창을 만들 때는 꼭 조사를 하고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창은 이왕이면 좀 클래식한 거. 왜 그럴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작업은 가치가 있는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소재를 고급스럽게 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힘들게 만드는데 이왕이면은 가치 있는 작업, 의미가 있는 작업을 갖고 만드는 것이 좋지. 그냥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그게 작품성으로 훌륭하게 되진 않으니까 항상 리서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윈도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사각형을 누르는데 알고 보면 겉에 이렇게 홈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보면서 작업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다 리서치를 윈도우 스케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윈도우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백그라운드 그림을 구하기 위해서 윈도우라고 쳤습니다. 예술 작업에 의자하고 창을 많이 넣거든요. 이렇게 창 밖으로 보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창에 고양이 그리고 창에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하는데 창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꽃을 넣고 창이라는 곳은 우리가 밖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밖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곳. 그래서 내 마음의 창이라고 하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고 창이라는 것은 그런 좀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멋있죠, 이런 거? 그죠?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으니까. 요런 창을 하려고 그래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 다양한 종류의 윈도우가 있으니까 맞는 거를 찾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문고리도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로 요거를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야를 켰고요. 이번에는 작업을 보고선 해야지 그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론트로 가서 뷰 셀렉트 카메라를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가서요. 왜 그럴까요? 퍼스펙티브에서 반듯한 것보다 프론트를 보고 작업을 할 거니까. 그리고 프론트에 보면 상단에 뷰가 있어요. 뷰, 그 다음에 셀렉트 카메라. 카메라를 셀렉트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뷰 셀렉트 카메라 하고 나서 왜 셀렉트 카메라 했냐면요.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어트리뷰트 에디터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show hide attribute editor라고 하고 컨트롤 A로도 나오는데 여기에 디테일한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뷰 셀렉트 카메라를 하지 않을 때는 아웃라이너에 가서 그러면 내가 프론트에 가서 그러니까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트리뷰트 에디터예요. 인바이러먼트 여기 보면은 인바이러먼트 가서 이미지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캐릭터 모델링 시간에는 당연히 이미지 플랜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지 플랜이 나왔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작업을 윈도우 3였거든요. 2였나요? 요겁니다. 그래서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최대로 중앙에 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이미지 플레이는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우 플레인을 갖고 형태를 만들어서 익스트루드 해서 많이 사용해요. 평면적인데 데코레이션이 되게 많은 것들은 플레인을 놓고 모양을 만들고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적 건 같은 거 어떻게 만들까 그러는데 플레인을 놓고 모양을 만들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오나먼트라 그러죠. 장식품 같은 거. 그런 것도 플레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레인을 사용할 건데요. 크리에이티브 폴리건 프리미티브에 보면은 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인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돌려야 보여요. 여기에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끝쪽에 채널 박스로 갔고요. 여기 90도로 정확하게 쳐야겠죠. 90도 정확하게 쳐였는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미지 플레이는 좀 뒤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미지 플레이를 뒤로 좀 넣어야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얘가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위스를 2로 가서 중앙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서 정중앙에서 표현이 되게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 일단 여기에 최대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백그라운드가 보이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약간 엑스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엑스레이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투명하게 보이게끔 옵션을 넣을 건데 어디에 있냐면요. 쉐이딩에 엑스레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넣으니까 이렇게 배경이 보이면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요. 여기 틈에 맞추게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틈에 맞게끔 하고 그리고 또 여기를 익스트루드 들여서 여기까지 뻗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먼저 맞췄으면 엣지로 가서요. 두 개를 잡고 이럴 때는 Q 눌러야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멀티 컴포넌트 이제부터 열어놓고 시작할게요. 익스트루드죠. 익스트루드에서 여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익스트루드 여기까지 갔습니다. 한번 볼게요. 상황을. 네. 이제는 옆으로 갈 때 이쪽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까요? 세마트리를 오브제 X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이제 한쪽만 보고 할게요. 익스트루드로 가서 익스트루드로 가고 W를 눌러서 옆으로 보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단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G 누르고 W 눌러서 한 번 더 갔고요. G 누르고 W 눌러서 한 번 더 갔고요. G 누르고 W 눌러서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만 잡으면 되겠죠? Q 눌러서 화살표 안 보이게 잘 보이게 한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로 가서 위로 여기까지 올릴게요. 꺾어지기 시작하는 데가 어딘가요? 여긴가요? 여기서부터 꺾어지나요? 여기쯤 꺾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G를 누르고 올린 다음에 2를 눌러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요. G 누르고 가갖고 일단은 G를 눌러서 좀 가준 다음에 2 눌러서 이렇게 바꾸고요. 이런 건 나중에 삐져나온 거는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G 누르고 간 다음에 약간씩만 바꿀까요? 많이 말고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또 G 누르고 가고 여기 딱 멍 보는데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까지 갔고요. 이제는 벌텍스를 눌러서 좀 다듬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냅두고 여기만 이렇게 그래도 선에 가장 비슷한 곳에서 다듬은 텐데 여기 하나 더 있어도 됐을 것 같네요. 여기 하나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3번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지금 현재 좀 여기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걸로 하죠? 인설트 엣지 룹 툴로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야겠죠? 그럼 다시 엣지를 잡고 하고 멀티 컴포넌트 열어서 익스트루드 갔고요. 여기까지 갔고 그리고 또 G를 누르고 또 여기쯤까지 갔고요. E 눌러서 좀 회전해 주는 거 잊지 말고요. G 누른 다음에 여기까지 갔고 E 눌러서 회전 조금씩 해줬고요. 그 다음에 G 눌러서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갈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엣지가 많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E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또 한번 E를 누르고 여기쯤에서 얼추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다시 벌텍스를 갖고 최대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왕이면 좀 꼼꼼하게 하는 게 좋겠죠? 정교하게 하는 습관이 들이고 마야는 자꾸 하다 보면은 손이 빨라져요. 처음에는 아 저걸 언제 다 해 그랬는데 금방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막냐면요. 지금 오브젝이 같은데 떨어져 있는 거죠. 두 벌텍스를 하나로 묶는 게 멀지 벌텍스 멀지 투 센터죠. 에딧 메시에 가면은 멀지 투 센터 왜 안 될까요? 오브젝 이게 열려 있어서 그러죠. 요거를 업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에딧 메시 멀지 투 센터 하니까 붙네요. 항상 끝나면은 여러분 다 하고 나서는 여기 업하는 거 해야지만 여기가 붙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맞았는데 여기가 좀 떨어진 거는 이미지 플랜을 제가 센터에 못 맞춰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센터에 맞추면 여기가 딱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려야겠죠. 엣지를 갖고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해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아 이제 갈라지네요. 갈라진다는 거는 분명히 떨어져 있어야 되겠네요. 두 명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하고 그 다음에 벌텍스 이쪽으로 충분히 잡아당기고 아 이번에는 그걸 안 했죠? 시메트리 X 다시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 놓고 지금 센터에 못 맞췄기 때문에 조금씩 틀려질 것 같은 걱정이 있네요. 여기에서 갈라져야 되는데 그때 뭘 쓰냐면은 멀티커트 에서 이렇게 만들면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고요. 이제 QWER 다른 걸로 누르고 어떻게 가냐면 요거를 이 중앙을 위로 올려 갖고 여기까지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V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올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옮겨야지 마지막에 텍스처랑 모델링이 더 예쁘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V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엣지를 또 잡고 익스트루드로 가서 이번에는 좀 돌리는 게 좋겠죠? G 여기까지 갔고요. 여기까지 가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좀 만들게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훨씬 모양이 좋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붙일 수 있는 건 멀지도 되지만 브릿지로도 붙일 수가 있어요. 엣지 두 개를 잡고 브릿지 넣으니까 좀 문제가 됐던 건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일단은 됐고요. 이제는 엑스레이를 끄고 작업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쉐이딩에 가서 엑스레이를 껐어요. 그랬더니 아, 이런 모양이 됐구나 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간격이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간격이 유지가 되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유지가 되게 그렇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막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좀 고쳐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가 다 없어지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타겟 윌드예요. 볼게요. 타겟 윌드를 놓고 타겟인 거를 확인하고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놓고 또 요거를 이쪽에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붙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두 개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타겟 윌드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 버렸습니다. 다 했으니까 이미지 딜리트를 했습니다. 오브젝 모드로 잡고 딜리트를 해서 안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고요. 이제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요.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할게요.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 부분을 홈을 넣어서 안으로 넣을 것인가? 이렇게 갈게요.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가 나오고요. 여기는 좀 얇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익스트루드로다가 이렇게 살짝만 빼놓은 상태에서 더 튀어나오게 할 곳이 어디죠? 더 튀어나오게 할 곳을 선택하는데 여기를 더 튀어나오게 할까요? 여기를 더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도 더 튀어나오게 하는데 여기까지 아예 다 넣고 그 다음에 어플을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앞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이 일단은 됐는데요. 데코레이션이 있는 창이 됐고요.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엣지가 필요 없다고 하면은 컨트롤 누르고 딜리트, 여기도 컨트롤 누르고 딜리트 하고요. 여기도 딜리트를 해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딜리트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끝을 베벨을 넣는 게 좋겠죠. 여기 일단 여기 이때도 시메트리를 넣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은 보이는 쪽만 할게요. 안 보이는 쪽 말고 베벨을 넣는데 안 보이는 쪽에 뭐죠? 저 뒤편 있죠? 뒤편 말고 앞편만, 한 면만 보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베벨을 넣고 그리고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 같은 굵기로 작업할 거는 한 번에 배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 3번 눌러도 괜찮으려면 여기 마감도 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해보고 그게 만약 구겨진다 그러면 한 번씩 더 해보면 좋아요. 여기 마감까지 돼야지 3번을 눌렀을 때 문제가 안 돼요. 여기 마감까지 다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여기는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놓고 베벨을 하죠. 플렉션을 높이면 넓어지고 좁아지고 넓어지고 요만큼까지 넓어질 수 있네요. 세그멘트 한 2 정도 갈까요? 윈도우는 꼭 3번 안 눌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 처리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엣지 겉에 테두리는 다
넣고 베벨. 제가 엄한 걸 잡았네요. Shift 누르고 컨트롤 눌러서 디셀렉트 한 다음에 다시 베벨 가갖고 액션이 넓을 때 좁을 때인데, 이렇게 넓게 하는 것도 이게 재밌는 게요. 보세요. 의도치 않은 모양이 생겼어요. 넓게 하니까. 원래는 딱 떨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거의 한번 이렇게 하고 볼게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또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다시 이렇게 잡고 베벨 눌러서 플렉션 5, 세그멘트는 너무 높이면 여러분 나중에 렌더 걸 때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둥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베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딜레이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벽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여기만 잡혔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를 갖고 익스트루드 한번 해볼까요? 익스트루드 하고 이렇게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벽을 표현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벽은 사각형 벽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각형 벽일 경우에 이런 애들을 딜리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안과 밖에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다 잡고 분리를 시킬게요. 오늘 되게 많이 배우네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하고 A하고 B 요 잡은 만큼 페이스를 분리를 시킬 수 있냐면요. 에딧 메시에 가면 익스트랙트 있어요. 익스트랙트 이렇게 에딧 메시에 가면 익스트랙트가 있는데, 에딧 메시 익스트랙트 했더니 분리가 됐습니다. 요 오브젝 분리가 됐어요. 앞뒤 바꾼 것부터 해결할게요. 여기가 왜 뒤에는 회색이고 여기가 검정색이냐면, 이게 어디가 안이랑 겉이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이는 데는 지금 회색으로 다 보이죠? 근데 페이스를 딜리트하고 안쪽은 블랙이에요. 이게 렌더 걸 때는 똑같아요. 얘가 블랙으로 나오지 않고요. 여기도 색깔 나고 여기도 색깔 나지만, 이게 노말이 어디가 앞쪽이냐 뒤쪽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야에서 이렇게 뒤쪽은 검정색으로 보여요. 렌더 할 때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페이스를 이렇게 오브젝을 잡고 여기 위쪽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메시 디스플레이 보면은 노멀이란 게 있어요. 여기 노멀. 그래서 리버스를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바뀌었네요. 리버스를 하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스를 다시 이만큼을 잡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시 디스플레이를 해라. 거기서 리버스를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앞쪽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전체를 잡고 메시 디스플레이에 리버스를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은 이렇게 여기쯤에서 맞물리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여기를 건드리면 모양이 틀려지겠죠? 근데 여기는 엣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인서트 엣지를 넣어서 한 겹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위에가 딜리트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인서트 엣지 루트를 2번 정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엣지를 가서 딜리트를 할까요? 여기를 이만큼을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빼고 했어야 된 것 같아요. 이만큼 잡고 딜리트 하고요. 여기도 잡고 딜리트 하고, 여기 엣지에 분명히 이렇게 벌텍스가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벌텍스도 딜리트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벌텍스 딜리트.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3번 누를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가서 아까 좀처럼 익스트루드 하면 돼요. 엣지 잡고 익스트루드 하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맞물리게 해도 되고,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을 완성했고요. 우리가 렌더를 걸 때 라이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방팔방을 다 막아버려 방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많이 껴요. 그래서 보통은 천장 안 만들어요. 그죠? 천장을 만들 일이 없어요. 안 만들고요. 그리고 보통은 요렇게만 갑니다. 요렇게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다 됐으면은 윈도우의 아웃라인에 갈게요. 그러면은 이름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을 쓰면 안 되고요. 월하고 여기다가 웬만하면 두플리케이트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윈도우 이렇게도 가고요. 여기도 그냥 플레인으로 냅둘게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D를 누르고 두플리케이트를 할게요. 그죠? 두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잡고 옆으로 이렇게, 이거 움직일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는 그냥 퍼스펙티브에서 했지만 이런 거는 당연히 프론트에서 잘 정교하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이거 컴바인 해갖고 하나를 붙이겠죠 일단. 그리고 볼텍스를 여기를 멀지 투 샌드에서 붙이고요. 여기도 G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옆으로 가고, 여기 남은 게 있네요. 이렇게 가면 두 개의 창이 됐어요.